자, 늘 하던 대로 일요일 8시 또 어김없이 최희유의 세금살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더 원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표지를 보면 간결하죠? 단 하나라는 그런 뜻처럼 표지도 간결하게 더 원띵. 표지 바뀔 때도 그냥 흑백만 바뀌지 계속 이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저자가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을 본인이 겪고 나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결론은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에 집중했을 때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되게 흥미로운 게요. 보통의 책이 그냥 나의 어떤 설득하고자 하는 바를 쭉 앞에서부터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쓰는 방식이면은 그 논리를 따라가느라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의 구성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1부, 2부, 3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에 거짓말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짓말. 1부 제목이 거짓말이에요. 의심해봐야 할 성공에 관한 6가지 믿음. 이게 왜 틀렸는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시작해요. 이 부분만 읽어도 이 책의 핵심은 모두 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할 그런 문장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다 맞는 말 아닌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멀티태스킹도 능력이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야 성공이 뒤따라오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크게 벌리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키하다.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걸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로 이제 모든 걸 귀결시켜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도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이 내용을 비판을 하면서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B급 공포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출구를 찾아 탈출하기는커녕 살인마가 기다리고 있는 2층으로 올라가고 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 보면서 일할 때의 내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한 가지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묘사를 해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바삐 움직이는가이지 항상 바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러 번 밑줄을 쳐놨네요. 중요했던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그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모든 일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파레토 법칙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20%의 중요한 일이 80%의 성과를 이끈다. 이런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요. 선택적 노력이 거의 모든 성과를 창조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20%의 일에 힘을 얼마나 많이 쏟아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일반론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저만 해도 마케팅도 신경 써야죠. 내부적인 관리도 신경 써야죠. 거래처 사장님들의 상담도 신경 써야죠. 또 집에서는 육아도 해야죠. 여러 가지 대소사를 다 신경 쓰다 보면 일이 너무 많거든요. 다 소진돼서 밤에는 그냥 거의 떡실신해서 잠들곤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 가중치를 잘 따져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가중치만 따질 수 있어도 엄청난 효율이 날 텐데요. 그죠? 그리고 잘못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멀티태스킹이란 허상이다 라고 하면서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망칠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멀티태스킹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꼬집는 것 같아요. 해야 할 모든 일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하잖아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니까. 저도 노트를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 라이브 준비도 이렇게 다 노트를 썼어요. 매일매일 업무 일지처럼 이렇게 쓰는데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퇴근한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 의하면 모든 일을 이렇게 줄줄이 병렬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써놓고 똑같이 지고나가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일 그걸 해야 된다.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날카롭게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라는 부분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이건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장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단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관리에 철두철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 확립시킨 것뿐이다. 그렇게 철두철미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니라 좋은 습관 몇 가지를 딱 확립을 시켜놓고 그걸 계속했기 때문에 성공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보통 성공한 사람들, 아주 자기관리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좀 넘사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바람직한 습관을 만들어서 확립시킨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런 문장을 읽고 나면 좀 용기가 생겨요. 또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되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의지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여기에 그 얘기가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진짜 촌철살인 아니에요? 딱 어떻게 써있냐면 빨간색 글씨로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의지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의지력이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죠. 의지력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의지력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지 나의 능력치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하되 의지력을 통제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이 말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합니다.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예요. 중용의 덕, 중도라는 양 극단 사이의 어딘가의 중간 지점, 이런 균형 잡힌 삶이란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원대한 생각이긴 하나 그다지 실용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상적일 뿐이지 현실적이진 않다는 말이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기적은 항상 극단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서 우리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난다. 진짜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고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은 극단까지 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단으로 가지 않으면 어차피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은 있을 수 없다. 워라밸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거고 핵심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이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예전부터 여러 번 읽었었던 책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좀 이렇게 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어렵고 보통 경제학 공부나 이런 거를 했던 사람한테 조금 더 와닿게끔 써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10년 전 그때만 해도 경제학이나 회계학이나 이런 공부를 아주 진하게 하고 있을 때여서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와닿았었는가 봐요.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또 읽어보니까 이게 아주 쉬운 책은 아니고 아주 대중적인 책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와닿았던 문장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즈니스에서 균형이란 정체를 뜻하고 정체는 곧 죽음이다. 모든 새로운 창조는 균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 시간이나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상식선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공정한 기회가 모두한테 주어지고 거기에서 1등 하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전혀 아니다. 그런 어떤 통념을 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선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근데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이 마치 완벽한 상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이지 않는 손 해사코 그렇잖아요.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의 맹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이윤이 0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우리는 다 한 명 한 명이 다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윤이 0에 도달하면 그걸 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통념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독점의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뭐라고 설명해놨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보세요. 비즈니스에서 균형이란 정체를 뜻하고 정체는 곧 죽음이다. 모든 새로운 창조는 균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독점은 모든 성공적 기업의 현 상태다. 톨스토이와 안나 까레리나는 다음과 같은 예리한 통찰로 시작한다.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비슷하다.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이와는 정반대다. 행복한 기업들은 다들 서로 다르다.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실패한 기업들은 한결같다.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튀어야 하고 제각각의 이유로 성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어떤 주어진 시험에서 1등을 해야 하고 주어진 규칙을 잘 지켜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학교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참 비즈니스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봤어요. 참 이게 페이팔 창업한 사람의 이야기라 그런가 이렇게 통념을 깨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상식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제가 지금 가장 그 감명 깊었던 부분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기에 어떤 문장도 써있냐면 왜 사람들은 경쟁이 건강하다고 믿는 걸까? 경쟁하는 거는 좋지 않고 경쟁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더 좋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로 투 원이었습니다.